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석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손석희는 또 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산밑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 알려지면 자신이 바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보가 될까요?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속속 손석희 대표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녹취록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어제 TV조선 윤정호 앵커가 진행하는 이것이 정치다에서 묘한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걸 보면 손석희 대표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하게 되면 손석희가 바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팩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 이것은 정치다 28일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묻습니다. 과천 어디 주차장인지 제가 여쭤보면, 우리는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죠. 과천 어디 주차장인지 제가 여쭤보면이라고 묻자 손석희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교회 쪽이었다. 그건 뭐 누구나 세우는 데니까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웅 기자가 묻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셨느냐? 그 손석희 대표가 과천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 밤에 그 교회 주차장 그까지 산 밑까지 갔겠습니까? 어쨌든 물어보니까 화장실 아니다. 그거보다 더 노멀한 이야기다. 영어를 좀 씁니다. 이분은 평범하다 이거죠. 노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안 쓰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얼마든지 얘기한다. 제가 진짜 부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면 정말 제가 바보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안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써줬으면 좋겠다. 다시. 제가 진짜 부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면 정말 제가 바보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안 써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앞에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안 써주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뭐 별거 아니다. 노말하다. 얘기하면 되는데 쓰면 바보 된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 네가 안 쓴다면 나는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하면 손석희가 바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겁니다. 손석희 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석희 씨 얘기가 아니라 뭐 다른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얘기 못해. 아니 너 거기 왜 갔니? 나 얘기 못한다니까. 아이씨, 네가 또 알릴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안 알려 인마. 남자끼리 뭐 그런 게 어딨어. 거기 산 밑에 왜 갔어? 아니 내가 사실은 걔 만났잖아. 거기서 만나갖고 아 오랜만에 만났다. 얘기하지 마라 너. 어? 옥순이 그러면 아이 자식아 뭐 그거 갖고 뭐 그래 뭐 이럴 수 있는. 그렇죠. 아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애도 있는데 나 바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손석희 씨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가 말한 그 가정이 지금 유튜브 뭐 이 찌라시를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정 실명이. 여자 아나운서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지금 말한 그런 상상력들을 막 퍼붓는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명예훼손이고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생각 외로 많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상상력을 갖다가 하게 만든 것들이 또 정황 증거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됩니다만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퍼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 손석희 대표의 목소리가 자꾸만 나옵니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손석희 대표의.
그러면 또 손석희 대표는 이 김웅 기자한테는 굉장히 좀 반말 비슷하게도 쓰면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다 이런 녹음됐어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그리고 뭐 처음에 뭐 이야기 나올 때는 누구한테 들었냐 뭐 이게 정치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고 딱 이게 김웅 기자 주장이지만 근데 딱 해보면 이렇습니다. 손석희 대표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김웅 기자가 갖고 있는 녹취록에 따르면 이거는 어쨌든 접촉사고인데 젊은 여자가 아니라 노모를 모시고 갔다는 게 주장이었고 김웅 기자의 주장은 젊은 여성을 동성하고 왜 거기 갔느냐 사고가 났느냐 이걸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기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이 동성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젊은 여성과 함께 그 시간에 그 주차장에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반면에 손석희 대표는 그 뒤에 낸 그 JTBC 측 입장에서 동성자는 없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다시 이제 기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손석희 씨가 이거 뭐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그렇지만 얘기하면 정말 제가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정폭되는 겁니다. 아니 혼자 동승자가 없이 혼자 거기 있다가 뭐 접촉사고 냈다고 하면 이게 바보가 될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혼자 그 간 이유는 말 못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혼자 갔는데 말 못할 이유가 뭔지는 저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다시 손석희의 동승자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는 기사들로 이제 갑자기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정호 기자가 진행하는 이것이 정치다는 그냥 전달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른 언론 매체들이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아침 제가 좀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한 7시, 6시 반쯤에 이제 네이버를 보는데 그때 실시간 검색어 2, 3위가 그거였습니다. 손석희 동성자. 손석희 동성자. 뭐 새벽부터 이게 뭔가 또 봤더니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내려왔는데 새벽 시간대에는 이 TV조선이 보도했다는 이 손석희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 말 이게 나오면 정말 제가 바보가 된다. 이게 동승자가 누구냐로 재점화돼서 기사가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화제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노말한 일인데 왜 공개를 못할까. 네. 맨 처음에는 피해자 측은 네.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거는 김웅 기자의 진술서 내용이고 네. 그 안에선 또 손석희 측은 김웅 기자의 진술에 의하면 네. 노모였다. 예. 그 이후에는 동승자는 없었다. 자, 동승자가 없었다, 혼자 갔다. 뭔가 좀 어색해요. 예. 산미주차장에 동승자 없이 혼자 갔다 어색해. 그러면 노모와 갔다 누가 봐도 어색해. 젊은 여자가 그렇죠. 있었다 납득이 돼. 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씨가 또 게다가 그거 알려지면 나 바보 돼. 그렇죠.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더 논란이 돼서 아마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동승자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손석희 씨는 이제 분명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바보 된다 그 정도 뭐 가지고 뭐 손석희 씨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동승자 젊은 여자가 아니라 바보 될 정도의 아주 순수한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내가 사실은 뭐 담배 한 대 폈어. 이것도 좀 이상해요. 뭘 말해도 혼자 가서 뭘 하기에 바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어쨌건 그냥 노말하다니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대목 중에 하나는 동승자 여부가 지금 가장 뜨겁고요. 특히 여성이 있었느냐, 젊은 여성이 있었느냐가 사람들의 관심을 제일 이제 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취업 청탁, 폭행 또는 이제 취업 청탁 그 뒤에 나타난 그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도대체 혼자서 담배 피러 갔다면 그렇죠. 이런 취업 청탁을 왜 취업을 갖다가 왜 제한하며 왜 투자 2억 4천만 원 상당의 그 투자를 제한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날 150만 원 줬다는 건 이거는 본인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제 TV조선이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손석희 씨가 그 피해자인 운전기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동승자 있었냐? 딴 데서 전화 온 거 있었냐? 확인하는 듯한. 대개 보면 알리바이 내는 걸 갖다가 그렇죠. 묻는 그 피의자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손석희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혼자 있었다면 혼자 있었고 그렇다면 굳이 동승자 봤냐고 전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쨌든 이 손석희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황급하게 2년 전에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 받는 사람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2년 전에 전화번호를 아직도 갖고 있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석희 씨는 이 피해를 입은 견인차 운전기사의 전화를 통화를 했다는 것이 또 반증됩니다. 당시에. 그렇죠. 150만 원을 줬다는 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왜 또 새로 또 난 궁금한 게 이 운전기사한테는 150만 원에 합의했는데 왜 김웅 기자한테는 훨씬 더 큽니다. 2억 4천만 원 규모의 그렇죠. 투자를 제안하고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 그 의혹입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일단 네. 그 레카 운전 기사들은 뭐 레카시니까 뭐 이런 기사라든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큰 관심이 없잖아요. 예. 현상만 보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유명인이 있을 때 옆에서 보니까 저 유명인인데 자기 부인도 아닌데 같이 밥 먹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뭐 수상한데 술 사이가 유명인인데 왜 호텔에서 둘이서 이렇게 슬쩍 들어가지? 이상한데. 그러나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적시에도 명예훼손이라고 아니까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에서 굉장히 크게 처벌하니까 구전으로만 이렇게 돌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공식화시키는 건 기자들 아니에요. 이 기자가 그 얘기를 딱 알았으니까 손석희는 아차 싶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그 저만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웅 기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 뭐 녹취라고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2017년 4월 16일 그러니까 세월호 3주기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근데 김웅 기자가 이걸 가지고 손석희 앵커한테 접근한 거는 훨씬 더 1년이 훨씬 더 지난 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8년 여름경에 이 두 사람 간에 이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1년이 훨씬 지났을 때까지 이 일은 묻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김웅 기자가 알았을까? 그래서 그 김웅 기자 그 녹취인가 그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손석희 앵커가 누구한테 정치인이야? 정치인이야.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추측이지만 단순히 접촉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취업을 제의하고 뭐 투자를 제의하고가 아니라 이거 말고 또 다른 김웅 기자가 취재한 뭔가가 이거 말고도 있을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누구는 150만 원에 합의 끝냈는데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운전기사가 지금 시간이 2017년이면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지금 와서 또 뭐 봤다고 협박할 것 같지도 않고 했다면 진작 했겠죠. 이분은 내가 그러니까 선량한 그냥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김웅 기자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진성호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 네. 지금 막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뭐 아나운서 좀 아닐 것 같다. 네. 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릅니다. 뭐 그런 그냥 예. 추측. 예, 그러니까 지금 추측입니다. 추측. 예. 그런 건 좀 위험하다. 근데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쵸? 예.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만나기 참 편한 누군가를 만나긴 뭐 노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제보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 소문이 그 주변에 좀 퍼지지 않았냐. 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둥 유명인이다. 뭐 그래서 만난 거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김웅 기자가 거기까지 싹 조사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을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이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유언비어 같은 그런 이야기는 정말 믿기가 힘든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단순히 그냥 그 물리적 공간에 같이 뭐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주장들이고 네. 반면에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만약 동성애가 있었다고 하면 손석희 대표는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없다면 이건 정말 미국으로 빠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없었는데 왜 이렇게 펄쩍 뛰시는지. 두 번째 있었다면 그리고 젊은 여성이었다면 누구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훈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도 그 젊은 여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봐도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쵸, 사람일 그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아니면 그냥 뭐 젊은 그러니까 얼굴 봐 누군지도 모르는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얼굴을 보고 아 저 사람하고 어디서 왜 같이 있지? 뭐 이런 의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바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추측일 뿐이지 아무런 물증이 없는 겁니다. 딱 한 명 손석희 대표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고 예. 싶은 게 뭘까?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모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네. 그 노모를 뭐 데려다 줬는데 집이 어디냐, 뭐 집 알지요, 뭐 이런 막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알지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옆에 누구 태운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이 김훈 기자의 주장이 맞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대표는 그동안 했던 이 말 그리고 녹취록에 한 이 말들을 보면 주워 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증을 갖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승자가 없다는 물증 어떻게 그걸 제출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 안에 블랙박스 말고는 근데 블랙박스가 있을 거또 하나는 CCTV가 있다는데 일주일 되면 다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없애버린대요. 뭐 지금 뭐 CCTV 물증도 없을 테고 블랙박스도 오래돼서 없어졌을 거고. 그렇죠. 그것도 이게 회사 차입니다. 그리고 차라고 그 당시에 하는데.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될 것 같았으면 뭐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당장 JTBC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했죠? 혼자 가고 있죠? 거기에서 뭐 만났죠? 아, 만난 건 제가 얘기한 거고. 뭐 강아지를 만났죠? 제가 강아지한테 밥 줬죠? 들고양이한테 밥 줬죠? 저 갑니다. 전 사실 들고양이와 이 버려진 강아지들을 좋아해서 예, 밥 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료 있죠? 끝!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수겠습니다. 네. 그 또한 이 녹취록이 손석희의 목소리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게 되면 정말 제가 바보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안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입니다. 왜 바보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혼자 있는데 연구용 내내고 있어. 띠리리리 뭐 이러고 있었던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쨌든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곧 밝혀지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런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혼자 갈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혼자 갔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예,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 혼자 갔다 바보가 될 텐데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손석희 씨는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레카차 운전기사 피해자분도 그날의 일이 어떤 것인지 언론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꼭 눌러야 됩니다. 이제 50만 얼마 안 남았어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